자, 금일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었어요.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동결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오늘 정리를 드리고요. 또 하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강도가 더 강하게 났기 때문에 현재 금융시장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부동산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줄지도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2월 금통위 결과는요, 모두가 예상했다시피 기준금리 동결이었습니다. 이것도 만장일치가 나왔어요. 시장에서는 한두 명 정도 소수 의견,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만장일치로 동결을 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 금리보다 더 중요했던 게 3개월마다 발표되는 한국은행 경제 전망이었습니다. 여기에 통화정책의 주요한 변수인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나오는데 이것이 대폭 수정이 됐어요. 자, 어떻게 수정이 됐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요,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0으로 잡았다가 3.1%로 무려 1.1%포인트 올렸고요. 내년 물가 상승률도 1.7%에서 2.0%로 0.3%포인트 더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3%대 물가 상승률 전망이 나온 거예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변화가 없었는데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워낙 급격하게 바뀌면서 시장이 충격을 좀 받았던 거죠. 일단 2월 금통위는요, 시장이 예상했던 거 전망 그대로 나왔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리는 동결하고 물가 전망을 상향하며 금리 인상 시그널을 더 강하게 보낸다. 왜냐면 이제 몇몇 기대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 물가 상승률 전망이 워낙 강하게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될 거 아닌가 이런 깜짝 기대감도 있었는데 실제 지난번 통방문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를 본다고 얘기했거든요. 세 차례 금리 올린 거 이제는 한번 효과가 있는지 봐야 되지 않냐 이런 문구가 추가됐기 때문에 아마 1월 달에 올리고 나서 3개월 동안 지켜볼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다만 물가 전망 상승폭이 예상보다 워낙 높았어요. 솔직히 말이 안 되죠. 무슨 3개월 만에 물가 전망을 1.1%포인트로 올리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지난번 물가 전망에서도요, 1% 중반에서 2%로 올렸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시 또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 물가 전망 믿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채권 전문가들이 왜 맨날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보수적으로 하냐? 이런 식으로 한국은행에서 물가 전망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한 판단이 계속 틀리고 있다는 거죠. 자, 물가 전망 변화에 따른 통화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금리를 자주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준환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연말 기준금리가 1.75에서 2% 정도 된다는 시장 기대감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적절하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4월달하고 7월달은 무조건 올리고요. 그리고 10월달도 그 당시에 물가 수준 봐서 검토할 가능성, 이때도 물가 불안이 있다면 2%대 기준금리까지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준금리 1.75%가 열릴 건데 이거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기준금리 1.75%가 지금 아파트 전세 시장은 가격이 이중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2020년 하반기부터. 자,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하고 그렇지 않은 세입자의 전세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자, 이 사람들의 만기가 다가오면 이렇게 높아진 전세 가격을 부담하게 되면 이게 또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되고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결책이 무엇이다? 현금 가치, 금리를 올려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세입자의 증액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기준금리가 1.75% 되잖아요. 전세 가격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기준금리가 1.75% 되면요, 부동산 시장의 전세나 매매 공급이 크게 증가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고액 자산 보유가들이 돈을 옮길 곳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말고 갈 데가 없는데 채권이나 예금이든 옮겨갈 수 있는 곳이 생기는 게 기준금리 1.75%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기 정도가 되면 예금금리가 2.3% 정도가 되고요, 장기채 금리는 거의 3%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자산을 처분하고 옮겨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 돈이 옮겨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 부동산을 옮겨지고 계속 비싼 아파트를 살려고 해서 신고가 행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전 금통위 이후에는요,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에 국채 가격이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2.74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후장에서 수익률이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면전 우려 때문에 그렇죠. 간밤에 미국 나스닥이 2.57% 급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미국 국무부에서 오늘 밤에라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설마 있어요. 아, 침공한다 하더라도 지금 분쟁 지역만 흡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오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 공습을 하는데 전면적으로 공습을 한다. 이거 혹시 진짜 전면전에 나서냐? 국가 간의 전면전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시장이 쑥대밭이 돼버린 거죠. 자, 당연히 한국 금융시장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금일 코스피가 2648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전일 대비 2.6% 급락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무려 8.8원 급등한 채 마감이 됐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번에 종합주가지수가 2600포인트 근처까지 갔을 때 적극적으로 주식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계속해서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더 떨어지지 않는다 싶으시면은 그냥 갖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트를 계속 쳐다보고 계좌를 쳐다보시면요. 수익률이 플러스 났다 마이너스 났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오는 커다란 위기에서 주식을 매입할 때는 처분 시점을 어느 정도 올랐냐로 보지 않고요. 기간으로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는 가지고 계시고 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유럽, 미국 증시 할 거 없이 급락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러시아 증시가 마이너스 35% 급락했어요. 러시아 증시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원자재 가격 급등하면 기본적으로 러시아 증시는 강세를 나타내는 구조인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워낙 급등하니까 잠깐 떨어지고 다시 V자 반등할 거다는 기대감에 개미 투자자들이 벌떼처럼 몰렸는데 와, 타격 크겠는데요. 자, 현재 시각으로 미국 증시 선물 시장도 폭락 상태입니다. 나스닥이 3% 폭락한 것으로 나오고요. 비트코인 대표적인 위험 자산 6.87% 급락한 상태입니다. 자,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장 우려스러운 게 바로 원자재 수급 불안 부분이거든요. 지금 WTI 기준으로 97불까지 올라갔습니다. 브렌트유는 102불까지 치솟았고요. 천연가스는요. 무려 4.91% 하루 만에 급등을 했습니다. 석탄이나 난방 오일 모두 다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문제는 에너지 원자재뿐만 아니라 식량 원자재로도 번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왜냐면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차지하는 식량 원자재 수출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 지금 3%에서 5%대의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너지 원자재하고 식량 원자재가 올라가면 무슨 뜻이다? 바로 주요 국가의 공급 측 인플레이션 요소가 확대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얘기예요. 이런 요소가 결국 각 국가의 급격한 긴축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주라운드 총재가 연말에 기준금리가 1.75에서 2% 예상이 적절하다는 부분이 실제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미국에서 올해 금리를 몇 차례 올리는 얘기가 나오지만 진짜 회의 때마다 올린다는 이야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금통에서 금리 안 올렸다고 소수 의견 없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더 강한 긴축을 암시하는 상황이더라. 그래서 연내 한국 기준금리 2% 가능성도 충분한데 2%대 기준금리면은요 현재 0.5%대 만들어진 부동산 시장은 절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상식이에요. 자, 근데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봐봐, 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면전이 커지게 되면은 당연히 전 세계 경제가 폭삭 주저앉을 것이고 물가만 오르고 성장률은 주저앉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은 금리 많이 못 올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로 한국 수출 산업이 크게 지장을 받을 거라 보지는 않습니다. 무디스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거든요. 3.0%로 낮췄습니다. 자, 그런데 이 3%나 성장률을 낮은 거에 높은 거예요.
지난 10년간 기준으로 보면요, 3%도 엄청난 고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미크론 확산 둔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진정 등으로 앞으로 최악은 찍었으니까 점점 좋아지는 방향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반기에 경기가 과열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긴축 경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야, 그러면은 진짜 기준금리가 2% 수준 되면은 집값 크게 하락할 거 아니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용기와 그리고 돈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아파트 교과서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꾸는 시기, 지금부터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